리플이 6달러까지 간다고? 2025년 하반기 리플에게 일어날 충격적인 변화들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SEC 소송 결과부터 은행 라이센스, CBDC까지 리플의 운명을 바꿀 핵심 포인트를 완벽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리플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셨나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XRP 레더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네이티브 토큰으로 초당 1,5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거래 확정 시간이 단 3에서 5초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10분, 이더리움이 몇 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르죠. 수수료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수십만 분의 1 XRP 수준이니까 사실상 무료라고 봐도 돼요. 1달러를 보내든 100만 달러를 보내든 수수료는 0.001달러도 안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리플사가 국제 송금,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서 XRP를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SEC 소송 결과가 나왔다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SEC와 리플의 소송,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1심 판결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결했어요. 하지만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 7억 2,800만 달러어치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했죠. 2024년 8월에는 벌금 1억 2,500만 달러가 확정됐는데 리플과 SEC가 2025년 3월 5천만 달러로 줄이자고 합의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6월 26일 이 합의를 공익에 부당하다며 기각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리플이 자체 항소를 철회했고 SEC도 항소 철회를 시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300개 은행이 리플을 쓴다고? 과연 진짜일까요? 리플넷에는 정말 300가의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기관이 XRP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플넷 내에서도 On-Demand Liquidity, 즉 ODL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만이 실제로 XRP를 브리지 통화로 활용하거든요. ODL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멕시코로 달러를 보낼 때 기존에는 양쪽 나라에 미리 돈을 예치해둬야 했어요. 하지만 ODL을 쓰면은 달러를 XRP로 바꾸고 즉시 멕시코에서 XRP를 페소로 바꿔서 3에서 5초 만에 송금이 완료됩니다. 2024년 ODL 거래량이 1,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현재 300여 기관 중 40% 이상이 실제로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식 데이터가 있어요. 7개월 만에 5억 달러, RRUSD가 XRP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2024년 12월 17일 출시된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화제였죠. 뉴욕주 금융서비스청에서 인가받은 완전한 트러스트 구조로 미국 국채와 현금으로 100%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테더나 USDC와 달리 규제 당국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출시 7개월 만에 시가총액 5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XRP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RLUSD는 주로 XRP 레지더에서 발행되고 거래되기 때문에 RLUSD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XRP 네트워크 활용도도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ODL 서비스에서 RLUSD가 달러 측면의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XRP는 여전히 브리지 역할을 담당하는 시너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XRP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서 리플의 약진이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12개월 파일럿 프로그램의 리플 플랫폼을 채택한 거예요. 유럽연합 전체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큰 의미입니다. 조지아의 디지털 나리 프로젝트도 이미 시범 운영 중이고 부탄의 디지털 눌트럼도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도 은행 간 송금 시범 사업에 리플을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CBDC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XRP 토큰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리플의 기술은 쓰되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플이 진짜 은행이 된다고? 2025년 7월 2일 리플이 미국 화폐감독청에 전면적인 은행 차터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동시에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도 신청했고요. 요게 승인되면 리플은 정식 은행으로서
예금, 수취, 대출, 결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Fed 마스터 계좌예요. 이게 승인되면 RLUSD 준비금을 연방준비은행에 직접 예치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가 가능해지죠. 또한 미국 내 기업들에게 더 낮은 수수료로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ODL 사용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승인 여부와 시점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비트코인보다 1000배 빠르다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XRP 레지더의 합의 알고리즘은 정말 독특해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이나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과 달리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자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이에요. 3초에서 5초 만에 거래가 확정되고 전력 소비도 비트코인의 수만 분의 1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완전한 탈중앙화보다는 효율성을 택한 구조라서 검증자 선택에 대한 중앙화 우려가 있습니다. 누구나 검증 노드를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리플이 권장하는 UNL에 포함된 검증자들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합의 변경을 위해서는 2주간 80% 이상의 검증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혁신 속도를 늦출 수도 있어요. 1000억 개 XRPA 가격 상승의 걸림돌일까요? 리플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새로 발행되지 않죠.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건 약 5억 7천만 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리플사가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매월 최대 10억 XRP가 해제되는 구조인데 리플이 실제로 시장에 판매하지 않은 물량은 다시 에스크로로 돌아가요. 최근 몇 년간 리플의 판매량은 크게 줄어들었고 2024년에는 분기당 1부터 2억 XRP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리플에는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이에요. 모든 거래에서 소각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물론 수수료가 워낙 적어서 인플레이션 대비 효과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량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트럼프 당선으로 리플에게 호재가 왔다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암호화폐 정책은 확실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시위원장 교체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리플을 증권으로 보던 기존 SEC 입장에서 벗어나 실용성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있어요. 지니오스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도 리플에게는 호재입니다. RLUSD처럼 완전한 준비금을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또한 은행의 암호화폐 업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어서 리플의 은행 차터 승인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글로벌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유럽의 미카 규정,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등이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하면서 기관들이 더 안심하고 리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일부 국가들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에요. 그레이스케일 블랙록도 리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소송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 리플 트러스트 제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리플 ETF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일본과 아시아 기관들의 움직임이에요. SBI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금융그룹들이 리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의 헤지펀드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은 서구와 달리 규제 리스크를 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매 투자자 비중이 훨씬 높아요. 기관 투자가 본격화되려면 ETF 승인이나 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결국 리플의 진짜 운명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분석을 마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리플은 2025년 9월에서 10월까지 무조건 $5는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SEC 소송이 8월 중 완전 타결되고 은행 라이센스가 10월에 승인되면서 유럽중앙은행 CBDC 파일럿 성공 소식까지 겹치면은 완벽한 트리플 호재가 터질 거거든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지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가치 하는 투자, 그리고 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서로가 같이 파악하다 보면은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코인 시황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코인 시황, 실시간 브리핑, 선물 현물 타점, 포지션 변화 정보 등 많은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알트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